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은 아니지만 겨울이지만 되게 뭔가 소름 끼치고 무서운 그런 이야기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보죠. 제목: 버스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내 옆자리에 있던 어떤 미친 아저씨가 내 머리카락을 사탕처럼 쪽쪽 빨아먹더라고요. 결국 우리 아빠가 죽이러 갔어요. 원지, 소름 돋고 무섭고 미스테리한 썰 풀어주세요. 아무래도 좋으니까 무서운 이야기 좀 해줘봐요. 댓글 1번. 옛날에 나 고등학교 때 학원에 갔다가 밤 11시, 정말 늦은 시간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당시 저는 2인좌석 안쪽 창가 쪽에 앉아 있었고, 제 바로 옆자리에는 공사장 옷이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되게 낡은 옷을 입은 어떤 아저씨가 앉았거든요. 솔직히 생긴 것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긴장이 됐지만 그때 제가 시간도 늦었고 많이 피곤해서 그런 건지 저도 모르게 살짝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야. 참고로 그때 저는요 머리가 되게 길었거든요. 근데 뭐랄까 제 머리카락이 어디 막 끼어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야 이러고 슬쩍 눈을 떴는데 헐 이런 미친 그 옆에 있던 그 아저씨가 내 머리카락을 입에 넣어가지고 쪽쪽 빨고 있는 거야. 마치 사탕을 맛있게 먹듯이 오물오물 쪽쪽쪽쪽 머리카락을 먹어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순간 심장 터질 뻔했는데 혹시나 여기서 난리치면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고 일단은 계속 자는 척을 연기했는데요. 이 아저씨가 그만둘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뒤척이는 척을 좀 했더니 당황을 했나 봐요. 바로 배를 누르고는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버리더라고.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쫙 돋아요. 진짜 내 인생에서 제일 소름 끼치고 거지 같은 경험이었다니까요. 대댓글. 헐 미친. 진짜 소름 끼치고 무서웠겠다. 나 같으면 머리카락도 잘라가지고 불질러 버렸을 거야. 2번.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그럼 범인은 잡은 건가? 왜 그 얘기는 없어요? 대됐으니 당시 평소처럼 저희 아빠가 마중을 나오셨는데 아빠 얼굴 보자마자 제가 막 울고불고 다 이야기했죠. 아빠, 방금 내 옆에 있던 어떤 미친 아저씨가 내 머리카락을 사탕처럼 쪽쪽 빨아먹었어. 이러니까 아빠가 핵분노해가지고 당장 잡아 죽여버릴 거라고.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찾아다녔어요. 물론 경찰에 신고도 했고요. 근데 끝내는 못 찾았어요. 3번. 아니, 버스에 CCTV 없나? 왜 못 잡아? 4번. 일단 옛날 일이니까 아예 CCTV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걸 떠나 버스에 그게 있어도 아마 못 잡았을 거예요. 나도 예전에 누가 내 빵댕이 만지고 튀어가지고 신고를 했고 바로 경찰이랑 같이 CCTV를 돌려봤는데 문제는 그 인간이 내린 정거장에 CCTV가 없어가지고 못 잡았어요. 또 내가 주먹으로 맞거나 직접적으로 크게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서 경찰도 막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찾더라고. 5번. 쓰니 혹시 그때 당시 꽁꽁에 살았었어요? 나도 중학교 때 똑같은 일 당했는데 개 소름 돋네. 아니 머리카락을 왜 미친 거. 2번. 2년 전에 친구랑 놀고 밤늦게 헤어지는데 그때가 11시 정도였어요. 택시 정류장까지 친구랑 같이 걸어가는데 어떤 택시가 우리 쪽을 쭉 따라오길래 친구가 야 저거 타고 가 이래가지고 탔죠. 그걸 타고 주소 말하고 가는데 이 아저씨가 뜬금없이 아이고 알바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친구랑 놀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고 친구한테 톡으로 야 택시기사 이상해 이러니까 친구가 안심해라 이러면서 택시 번호 찍은 걸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참고로 이 기사는 당시 귀 뒤로 기른 그런 장발 같은 머리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가지고 뭔가 좀 깨림칙하고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안심을 했죠. 그랬는데 갑자기 속도를 엄청나게 내면서 음악 소리도 되게 크게 키우는 거야. 그러더니 제 쪽을 보면서
시끄러운가? 이러는데 이 순간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쎄한 거예요. 그리고 방향도 우리 집 반대쪽으로 틀어버리네? 그래서 깜짝 놀란 제가 아저씨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반대쪽이에요. 이랬더니 이 순간부터는 단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냥 냅다 달려버리는 거야. 그러더니 순식간에 어떤 어두운 골목길로 쭉 올라가는데 여기 경사가 되게 높더라고요. 속도가 확 줄었지. 그리고 이때 저도 모르게 세워주세요. 세워달라고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문을 열어보는데 이게 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택시에서 발을 탁탁탁탁탁 하면서 우당탕 뛰어내렸죠. 당연히 굴렀고 엄청 아팠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바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미친 듯이 밑으로 달렸어요. 한 300m? 그 정도 달려가니까 번화가가 나왔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경찰차가 딱 서 있는 거야 거기에. 바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고 문 두드리고 차에 올라타버렸죠. 그런 뒤에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또 친구가 보내준 사진도 보여줬고요. 이런 미친 조회를 하니까 이 아저씨 대머리야. 와, 나 순간적으로 악마를 보았다.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 영화 보면 나오죠. 택시 기사가 알고 봤더니 이제 강도였지. 여하튼 경찰분들이 저를 집까지 태워다 줬고 조사 다 하고 나서 연락을 준다고 해서 잠도 못 자고 기다리는데 그날 새벽 2시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기사가 자수를 했대요. 알고 보니까 모자랑 머리가 가발이었어. 본인도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다며 놀랐으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전화라고 말을 했대요. 아니 지금 이게 사과만 하고 끝날 일이야 이게? 그래서 안 된다 처벌을 해달라 했는데 진짜 경찰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종결 처리해버렸어요. 결국에 개빡쳐버린 저희 남친이 청원을 올렸고 그로 인해 다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사건이 이동돼버렸죠. 형사도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소름인 건 그 택시가 가려던 그 골목 끝에는 아무것도 없고 지도상으로 산뿐이야. 뭐하려고 거길 가? 게다가 택시 운전한 지 당시 기준 3개월밖에 안 된 초보였고요. 근데 아직 아무런 그런 전과가 없다며 그냥 풀려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지구상 아니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택시를 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참고로 저는 서울 창동역에서 탔고 제가 사는 곳은 노원구예요. 야, 하여튼 대댓글 밤늦게 진짜 웬만하면 혼자 타면 안 돼요. 이상한 아저씨들이 진짜로 있다니까요. 나한테 사귀자고 한 아빠뻘 아저씨도 있었고 또 아니 나를 어떻게 믿고 혼자 타냐? 이렇게 물어오던 개 사이코 기사도 있었다니까요. 아니 이걸 왜 물어 지가? 뭐 3번 나 예전에 그 혼자서 그 개구리 소년 다들 아시죠? 옛날에 실종됐던 아이들. 그 실종 사건을 모티브로 한 그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요. 영화 중간에 범인을 유추하는 장면에서 내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입을 탁 틀어막고 웃는 거야. 혹시 뭐 우는 걸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웃음을 참는 소리가 너무 선명한 거야. 소름이 쫙 돋았다니까. 진짜 이거는 착각이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면 야 4번 예전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사회초년생 시절 제일 친한 친구랑 저랑 둘이서 원룸에서 자취를 했었는데요. 하루는 집주인 할배가 오더니 우리 방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왜요? 했더니 뭐 나중에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할배 본인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순간 촉이 이상해가지고 구라를 쳤죠. 그러니까 다른 비밀번호 6자리를 알려준 거야. 그리고 출퇴근 시간을 물어보길래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고로 이거 역시 구라예요. 우리 둘 다 프리랜서로 출근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시간도 랜덤이야.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랬는데 그러고 딱 이틀 뒤 오전 10시 조금 넘어가지고 누군가 벨을 누르더라고요. 그냥 택배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올 게 있었거든. 그래서 뭐 그냥 두고 가겠지 싶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참고로 이때 제 친구는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고 없었어요. 그랬는데 한 30초 정도 조용하다가 갑자기 겁나 느리게 비밀번호를 삑
이렇게 누르는 소리가 들려. 그렇게 대충 한 대여섯 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진짜 소름 돋는 건데 당시 우리 비밀번호는 4자리였어요. 근데 이 인간이 정확히 6자리를 눌러댔던 거지. 생각을 해봐요. 6자리를 누를 사람은 단 한 명뿐이야. 헐씨. 대댓글. 와 소름 돋아. 이씨. 나라면 의심 같은 거 하나도 못하고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룰이 그런가 보다 하고 알려줬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나는 참 죽기 딱 좋은 성격이네. 5번. 이거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고등학생 남자애가 자기 엄마한테 오토바이 사달라고 몇 달을 졸랐고 결국엔 엄마가 사줬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집 앞에서 엄청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엄마가 보는 데서 그래가지고 아들의 머리가 떨어져 나갔대요. 헬멧을 쓴 채로. 당연히 그 자리에서 죽었죠. 잠시 후 119가 왔는데 그 충격에 완전히 실성을 해버린 아이 엄마가 아들의 머리를 들고 구조대원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들 가망이 있을까요? 이랬다고 해요. 야, 이거는 무서운 게 아니고 너무 슬프다. 그죠?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대댓글. 맞아요. 이거 실화죠. 당시 그 오토바이가 나이가 어린 초보가 타기에는 너무 위험한 물건이라서 아마 큰 오토바이였나 봅니다. 작은 게 아니고. 그 부모님들이 오토바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이 오토바이 사줘도 괜찮겠냐라고. 당연히 거기 있던 사람들 절대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강하게 말렸죠. 하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결국엔 사준 거고 며칠 뒤에 집 앞에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해요. 비극이야. 6번. 나 예전에 물에 빠져가지고 미친 듯이 발버둥 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유 씨 이제 죽는구나 이러면서 물로 가라앉는데 그 순간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당연히 괴롭고 무섭고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뭔가 나른하고 평온한 거야. 물론 잘 구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지만 힘이 빠져서 죽는구나 하고 다 포기하고 물로 들어가는 그때 기분이 너무 평온해가지고 기억이 선명하다니까. 안 무서웠어요. 대댓글. 숨이 안 쉬어져도 평온해요? 그게 아니면 물을 왕창 다 먹고 난 뒤에 평온해지는 건가? 뭐지 이게? 2번. 나도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 단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았고 그냥 멍하고 평온했던 그런 기억만 남아있어. 나도 그랬어. 3번. 와, 헐. 이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도 물에 빠져본 적이 있는데 고통 같은 게 진짜 단 하나도 안 느껴지고 마치 고요한 우주에 떠있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몸도 막 천천히 움직이고 시간도 느리고 편안했지. 그랬는데 이때 나를 구하러 온 우리 오빠가 내 손을 꽉 잡아주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면서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막 파닥파닥 하면서 오빠를 잡았는데 그 뒤로 기억이 없어요. 나중에 구해지고 나서 물어보니까 내가 살 거라고 막 오빠한테 달려드니까 오빠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내 쭉통을 날려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기절시켜서 그렇게 머리카락을 잡고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 우리 오빠 만세. 마지막 댓글 보니까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정말 위험하다는 건 다들 공감들 하실 겁니다. 그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위험해.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도 구하러 들어가면은 이미 패닉에 빠져 있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손에 집히는 걸 막 잡아 당기고 달라붙어 버리거든. 이거 절대 못 돼요.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못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행위 자체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걸 떠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달라붙어 버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한테 꽉 달라붙어 버렸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러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어요. 그죠? 물론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마지막으로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마누라도 이 방법으로 한번 살아난 적이 있거든요. 내가 구하러 들어갔는데 나를 붙잡고 늘어진다. 그러면 그걸 떼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럴수록 더 세게 잡습니다. 안 됩니다. 떼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같이 부둥켜 안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그러면 상대가 그걸 놔버립니다. 보통은. 내가 들어가 버려야 돼요. 물속으로. 밖으로 나오려고 파닥파닥 하면은 더 같이 파닥거리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게 안 돼요. 정말 위험하죠. 그러면 차라리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자기가 살 거라고 이걸 놓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겨요. 저희 마누라가 수영을 정말 잘하거든요. 촌에서 이걸 많이 해가지고 언젠가 이 얘기를 했고, 뭐 자기는 어릴 때 뭐 어린 동생들은 몇 번 구해봤대요. 그 제가 자만하지 마라. 물에 빠진 사람한테 그렇게 자만하다가 니도 같이 간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생기가지고 너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오면은 물로 들어가라. 이렇게 제가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럴 일 없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걸 한번 써먹었다니까. 어린 애 구하러 들어갔다가 달라붙어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그 생각이 나더랍니다. 들어가자. 물로 들어가면 된다고. 들어가 버렸대요. 놓더라 이겁니다. 그래가 한번 살았어요. 아이는 다른 사람이 구했고. 물론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물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구사일생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억지로 떼내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죠? 아, 그리고 지금 이거 보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귀신 이야기 짤막한 거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 더 만들어 올까요? 응? 감사합니다.